안녕하세요. 루비오트TV의 로비오트입니다. 이번 벌써 6월이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갔죠. 진짜 6월 달에는 뭐 인텔 10세대 뭐 가격대가 안정된 것도 있었고 새로운 그래픽 카드라든지 뭐 CPU에 대한 루머도 많이 퍼져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뭐 신제품이 나오거나 딱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제 비수기도 좀 들어갔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해서 신제품이라든지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크게 변화는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이번에 7월 달 추천 견적을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용 PC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드는 좀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 견적들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보드는 에즈라 가장 저렴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이제 A320M HDV라고 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HDMI 그리고 DVI, VGA죠. 이렇게 모니터를 3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일부러 이 제품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나는 물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모니터 하나만 쓴다라고 하면은 더 저가형으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에즈락이 해당 제품이 아직까지 이 버그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HDMI를 쓰면 뭐 DVI를 못 쓰는 버그라든지 DVI를 쓰면 HDMI를 못 쓰는 버그가 발생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버그라도 좀 당하는 걸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한 5,000원 정도 비싸기는 한데 기가바이트의 A320M Ace2H죠. 이 제품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다? C디렉트가 AS가 상당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워드, 뭐 엑셀 이런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뭐 그 이외에 뭐 간단하게 게임도 할 수 있기는 한데 뭐 롤이라든지 발로란트 같은 경우에도 최하업으로도 충분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쓰는 사무용 아니면은 뭐 회사 사무용 아니면 그냥 집에서 쓰는 효도컴 이런 식으로 구성하기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용량 좀 넉넉하게 게임도 좀 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SD로 500기가를 올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하드디스크 뭐 1테라든지 2테라 정도 넣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FHD 가성비 라이젠 견적이에요. 이거는 이번에 라인제어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3100이 들어가져 있긴 한데 저는 3100을 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3300X라든지 아니면 3500X를 넣어도 무방은 하지만 가격대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만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3300X 같은 경우에는 발열량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사실 공랭 쿨러 한 만원대 후반에서 3만원대 초반 정도의 제품을 넣어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얼티메이크, 에픽 120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존스보 CR-1000, 겐맥스 400 V2 같은 제품들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픽 카드도 RX 570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FHD 게이밍을 하기 위해서 가장 가성비 그래픽으로 아직도 정평이 나 있는 제품이고 뭐 배틀그라운드 2구성으로 만약 3100에다가 RX 570으로 한다고 하면은 국민 옵션보다 좀 낮게 해서 플레이를 하면 평균 60프레임 이상은 충분히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뭐 1660 슈퍼까지 달아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RTX 2060 이상을 넣는다고 하면은 라이젠은 3600 이상 넣어주시는 게 제대로 그래픽 오디오를 뽑아내고 제대로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대는 70만 원 미만이고요. 아마 이 조립비를 포함하더라도 70만 원대 미만으로 구성이 가능한 가장 저렴한 견적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번에는 FHD 가성비 견적인데 인텔 같은 경우로 이번에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1100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거는 뭐 1400으로 구성을 해도 뭐 1700으로 구성을 해도 문제는 없는데 1100 갖고 8스레드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성능 자체는 3100이랑 크게 차이는 없고 3300X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픽 카드는 동일하게 RX 570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 H410M 다시 이 제품으로 1400죠. 1400이랑 1600K까지 테스트를 했는데 뭐 클럭 다운 없이 제대로 사용이 가능했고요. 제작 제한 해지도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를 꼭 하길 드리고요. 성능 자체도 나쁘지 않은 보드예요. 물론 뭐 전원부 방열판이 없고 뭐 없고 이런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i5급까지는 전원부 방열판이 굳이 필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i5 1400까지 올리게 되면 가격대가 70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간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FHD 풀옵션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상급은 없애버리고 풀옵션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아까 이제 상급으로 구성을 하실 분들은 저한테 이게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뽐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이기 때문에 RTX 2060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라이징 같은 경우에 3600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쿨러는 얼티메이크에서 새로 나온 쿨러인데 이게 지금 가격대가 나쁘지 않은데 5V ARGB 아주 이쁜 펜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로 구성을 했어요. 메인보드는 B40의 머로스 엘리트고요. 파프 프로라든지 뭐 이것저것 있긴 한데 저는 MSI를 겁나게 싫어합니다. 왜냐 AS가 정말 개떡 같기 때문에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MSI 물어보실 분들은 다른 분한테 물어보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전원부 성능이 좋다, 뭐 안정적이다 이런 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도 오버클럭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버클럭을 뭐 라이젠이 엄청나게 지금 오버마진이 좋아서 오버클럭을 겁나게 때려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요. 뭐 램오버 수율이 다른 제품보다 좋다 이런 건 솔직히 저는 말씀드려서 그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다고 봐요.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리 컨트롤러의 성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메모리의 수율도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인보드의 성능과는.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EMTEC 제품으로 이번에 구성을 했고요. RTX 2060 슈퍼 미라클 제품입니다. V2 제품이고 V1, V2가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 스파이프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성능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로 구성을 했습니다. SSD는 500기가고요. 그래서 총 가격은 120만 원대 미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FHD 풀옵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RTX 2060 슈퍼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FHD 기준으로 144Hz 평균을 기본적으로 낼 수 있으니까요. 상당히 저는 성능이 좋은 그래픽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가성비가 나쁘다라든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은 솔직히 10만 원, 20만 원이 아까운 분들은 이렇게 구성하셔도 나쁘지는 않고요. 아니면 2070 슈퍼로 넘어가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똑같이 구성된 풀옵션 게이밍인데 이번엔 인텔로 구성을 해봤어요. 10400으로 구성을 했고요. i5죠. 그리고 메모리는 8기가 2장으로 구성을 했고 나머지 구성은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라이젠보다 더 저렴한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왜냐 일단 쿨러가 안 들어갔어요. 왜냐 1040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로도 발열이 잡혔거든요. 저도 그렇고 다른 뭐 유튜버 테스터들 저 영상을 많이 봤는데 기본 쿨러를 가지고도 3D 마크를 돌렸을 때 온도가 70도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온도가 지금 33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도 10400을 저는 돌렸을 때도 온도가 70도 중반 미만에서 3D 마크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쿨러 성능으로도 충분히 저는 발열이 제어를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램오버가 안 되는 H 보드임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테스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라이젠 3600에 25000 클럭 CL16이죠. 게임 옵션보다 이게 더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인텔 10세대가 못 나온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에 잘 나온 제품이고요. 여기서 솔직히 나는 라이젠이랑 그래도 좀 비싸게 쓰고 싶고 돈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10500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성능은 당연히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110만 원대, 120만 원 미만대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성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QHD 가성비 게이밍이에요. 이번에도 먼저 라이젠으로 구성을 했고요. QHD이기 때문에 CPU 발열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벤맥스 400EX라는 새로 나온 제품을 구성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블에 TF 120mm짜리 펜이 하나 있어요. 이게 아주 성능이 심하게 가성비가 좋은 거로 유명한데 이게 두 개가 달려있는 성능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4만 원대가 가기는 하는데 발열을 저는 잘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벤치마크도 좀 몇 가지 찾아보기는 했는데 성능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4만 원대, 5만 원대 국내 쿨러에서는 뭐 무겐 5급이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보드라든지 그런 거 다 동일하게 구성을 했지만 그래픽 카드는 RTX 2060 슈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QHD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144Hz 평균을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0만 원대, 150만 원대까지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래픽을 더 올리신다든지 아니면 SSD를 용량을 올리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솔직히 저는 3600에 RTX 2080 슈퍼를 다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 FHD에서 이거를 쓰면은 솔직히 어떤 게임이건 병목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 라이젠은 인피니티 패브릭이 존재하기 때문에 병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병목이 발생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QHD 중간 게이밍이에요.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죠, 갑자기. 10700에 디쿨, 게이밍 스톰, 어쌔신 3, 국내 끝판왕 쿨러 중에 하나를 넣었고요. 메인보드는 Z490 플러스 제가 저 벤치마크를 했던 제품이죠. 메모리는 8기가 2장 삼성 제품이고 RTX 2070 슈퍼로 구성을 했어요. 이게 가격대가 좀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라이젠 어떤 CPU를 데려다 놔도 10700에 전력 해제한 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게임 성능은. 그리고 10700 전력 제한 해제를 하면은 3800X의 버금가는 작업 성능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게임이랑 작업을 병행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10700이 저는 정답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는 온리 작업만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이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레모버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1000클럭 이상 C다이에서도 들어가져 있고요. 1070 같은 경우에는 전력 제한 해제를 했을 경우에 거의 45배수 4.5GHz까지 성능을 뽑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QHD로 갔을 때 국민 옵션 아까 평균 144Hz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이젠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방어까지 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레모버 410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레모버 410에 의한 프레임 방어 성능 그리고 기본적인 CPU 성능에 의한 프레임 방어 성능 그만큼 올라가는 평균 프레임까지 여러분들 같이 쓰실 수 있고요. 180만원대 미만에서 구성을 하시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견적 구성 꼭 추천해 드리고요. 한 2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RTX 2080 슈퍼에 파워를 750W 골드 제품으로 구성을 하면은 200만원 미만대에서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60만원, 170만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무조건 인텔을 구성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게임이건 작업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4K 끝판왕 게임왕이에요. 게이밍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텔도 들어가져 있고요. 이거는 오버클럭, CPU 오버클럭이라든지 메모리 오버클럭을 최대한 넣을 수 있도록 2단위 메모리와 순환 쿨러 조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RTX 2080 Ti 끝판왕 제품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가장 좋은 제품인 로그 스틱스로 구성을 했고요. 쿨링 당연히 좋고요. 감성 당연히 좋고요. 프라임, 레모버 잘 들어갑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제 저는 벤치를 안 했지만 이 데이터를 저는 받아기는 했는데 상당히 레모버가 잘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Z4입니다. 상단 순행에 280mm까지 들어가고 솔직히 순행 쿨러를 제가 280mm를 좋아하는 이유가 360mm랑 280mm 제품이랑 성능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켄 280mm로 구성을 했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 골드 지난번과 동일하게 구성을 했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마지막 추천 견적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매번 작업용 견적은 좀씩 변경이 되죠. 저번에는 좀 가성비 견적을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좀 끝판왕 견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라이젠 3900X에다가 공랭 끝판왕 제품을 구성을 했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B550 제품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X570을 이제 중상급 이상, 익스트림 4 이상 가지 않는 이상은 B550 제품 라인업 때 다 먹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뭐 발열량 체크라든지 저는 뭐 온도 체크라든지 해외 벤치, 뭐 국내 벤치들 다 참고를 해서 보더라도 B550 제품들이 훨씬 더 성능이 좋고 가성비가 좋게 나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픽 같은 경우는 RTX 2060 슈퍼로 구성을 했고요. 이건 이제 VRA라든지 뭐 3D 렌더링, VRAM이 필요한 제 성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VRAM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크다 가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냥 정말 띄우기 용도라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GTX 1660 슈퍼로 구성을 하셔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D는 일단 500기가로 구성을 했는데요. 당연히 하드 추가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SSD 내가 렌더링 아웃이라든지 뭐 작업 아웃 같은 경우에는 SSD로 하고 싶다. 그리고 렌더 아웃 되는 용량이 상당히 크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NVMe M.2 1TB 이상 구비를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은 그냥 부팅용도 250기가 따로 SSD 장착하고 그다음에 NVMe M.2를 따로 달아가지고 이건 디램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디램이 없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디램 없는 SSD, NVMe M.2 하나 달아놓고 여기다가 나는 렌더 아웃된 거 모든 것을 다 넣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구성하셔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케이스는 Z5 메쉬 강화유료를 구성을 했고요. 140mm 펜이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대한 케이스 B 넘버 8이 있기는 한데 그건 이제 상단에도 펜을 따로 달아야 된다는 자격적인 부담감이 때문에 일단 처음부터 140mm 펜이 전부 다 장착된 케이스로 추천을 저는 드리는 편이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브론즈 등급 제품입니다. AS 당연히 오랫동안 6년, 7년 지원하는 제품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사용하시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7월 견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7월달에 제가 알기로 루머상으로는 뭐 라이젠 XT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러기는 하는데 이걸 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F 버전 내장 그래픽이 없는 제품들이죠. 이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로 구성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일반 K 버전, 일반 논 K 버전, 즉 내장 그래픽이 있는 제품들이 가격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드렸지만은 가격상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했을 때 F 버전이 좀 저렴해졌다. F 버전이 한 1,000원, 10,000원이라도 또 저렴해졌다라고 하면은 그 F 버전으로 구매를 하셔도 성능은 동일합니다. 내장 그래픽이 없을 뿐이니까요. 그렇게 구성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디오스.